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7편 도요타의 관리회계, 그 중에서 제4화 허둥대는 미국 산업계 7-4화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발전에는 행운이 뒷받침을 해줬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계속됩니다. 한번 어떤 행운인가 봅시다.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을 일본 정치인이 뭐라 그랬냐?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의 비. 괘씸하죠. 어쨌든 간에 미국의 특수가 있어갖고요. 모든 산업에 있어서 다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총 수출의 60%가 수였됩니다. 이런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많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경제구조 변화를 과감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철강, 조선,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중공업으로요. 그리고 미국이 반공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신기술 접근이 용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싸게 라이센스를 도입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신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군사비가 0이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일본도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차 대전 끝나고서부터 5.1 쇼크 전까지가 자본주의 황금기인데요. 바로 똑같습니다. 1960년부터 70년대 GDP 성장률이 10%, 그리고 수출 주도로 나갔습니다. 정부 중에서도 통산산업성 미티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정 산업 지정 제도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전략 산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기술 도입이 용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타난 것이 뭐냐? 기술 혁신형 기업들이 나타났습니다. 도요타, 소니, 히다치, 도시바, 닛산 등.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품질 혁신을 동반하면서 상승됐습니다. 풍요로운 일본. 일본인들이 신기란 말을 잘 씁니다. 3종 신기. 신기가 뭐냐면 이제 신이 하사한 일본이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1950년대 신기는 뭐냐? 흑백 테레비, 세탁기, 냉장고였습니다. 60년대 후반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C라고 됐습니다. 세 가지 C. 첫 번째는 쉽죠. car. 두 번째는요. 컬러 TV.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을 일본 사람들은 쿨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3C. 1968년 정도 되면요. 일본이 영국과 서독을 앞지릅니다. 세 가지 신기 얘기인데요. 일본 천황의 정통성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신이 준 세 가지 보물, 거울, 검, 고고, 이거랍니다. 궁금하신 분은 일본 역사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현대에 와서는 비유적으로 그 시대의 상징적인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행운이 어떤 행운이 있었냐? 바로 엔저입니다. 엔저는 왜 생겼느냐? 브레튼 우즈 체제이기 때문에 엔저가 생긴 겁니다. 닉슨 선언 1971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깨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달러의 환율을 고정시킨 겁니다. 당시에 1달러에 360엔을 20년간 유지한 겁니다.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1달러에 한 152엔인데요. 그러니까 엔이 저평가되니까 당연히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언론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상당한 불안감 정도가 아니에요. 일본은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요. 일본 제품이 미국 경제를 침식한다. 미국 산업이 위협한다라는 논조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 하나를 찾아봤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에 1982년 5월 14일자 뉴스에 뭐가 나냐면 Economic Invasion by Japan, 일본 침략으로 레이시즘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미국 학계도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명 학자들이 일본도 가고 또 일본 산업을 분석해서 책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저 위치까지 갔는가라는 책들도 나왔고요. 또 미국이 뭘 배워야 할까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책 두 권을 제가 소개하면요. 첫 번째는 일본의 경제 구조를 분석한 책인데요. 제목이 아주 대단합니다. Japan as number one. 에즈라 포겔이라는 사회학자가 일본이 최고다. Lesson for America. 그래서 미국이 배워야 할 체계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분이 결론 낸 거 뭐냐면 효율적 관료제, 민간의 창의성, 사회적 통합,
물론 이 논조는요, 나중에 이분도 시인을 하는데 깨집니다. 민간의 창의성 부분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게 나타나면서 창의성이 없는 나라로 결정이 되죠. 두 번째 책이 뭐냐면 유명한 책이죠. 이 책도 윌리엄 오우치의 Theory Z. 경영 모델을 분석한 겁니다. 일본 기업의 인간 중심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왜 Z가 됐느냐? 맥그리고의 X 이론, Y 이론 그러죠. 일본은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Z다. 평생 고용, 집단 의사결정, 신뢰와 충성, 전인정 관리. 그래갖고 미국 기업이 일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첫 번째, Japan as number one, 후지산이 있고요. 그러면서 Lesson for America. 이렇게. 두 번째 책은요, Theory Z, How American Business Can Meet the Japanese Challenge. 이러면서 이제 세 가지 담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담론은 뭐냐? 일본을 배우자. 두 번째는 우리 방식을 바꿔보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 식으로 계속 가자. 이렇게 세 가지 주장이 나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1번을 배우자. 뭘 배울까? 분석을 해봤더니요. 품질, 효율, 노동문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기 지향성. 멀리 본다는 거죠. 1번은. 마지막으로 정부산업협력체계 이런 것들을 배우자 해갖고 많은 책들이 나왔습니다. 1번 품질 관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 이거 보세요. 자동차 전자제품의 결함률이 미국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일본의 산업 생산성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제록스도 또 했는데요. 푸지랑 제록스랑 합작을 했는데요. 79년에 품질 조사를 해보니까 결함률이 미국보다 20분의 1 수준이에요. 얻은 결 1이 뭐냐? 품질과입니다. 품질을 개선하면 원가가 절감되고 그러면 저절로 시장 점유율은 상승한다. 이게 선순환이 된다. 그래서 품질은 비용이 아니라 경영 전략이고 경쟁 전략이다. 그리고 품질은 품질 부서가 아닌 전사적 책임이다. 다음번 도요타 관리에 대해서 분석할 때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기술보다 사람을 봐야 된다. 일본의 품질 혁신은 조직 문화, 협업 이런 데서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인간적인 참여형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거, 현장 관리를 좀 해야 된다. 현장 중심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고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기여를 하고 팀 기반으로 퀄리티 서클 뭐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 즉 경영진 중심의 탑다운에서 벗어나서 바텀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실제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 룸이라는 회사입니다.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해요? 도요타와 GM이 합작 투자를 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페어몬트 공장에다가 룸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좀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GM은 당연히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하는 거고 도요타는요.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산량 확대하고 룸이가 이런 회사인데요. 이 사진이 아주 재밌는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쪽에는 일본 경영진이 있죠. 뒤는 다 보시면 미국 종업원들입니다. 이 자동차가 뭐냐면요. 바로 도요타 코로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차죠. 루미 학습 효과는요. 이렇게 두 가지. 일본식 방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품질 관리 문제가 생기면 라인을 중단해도 된다. 또 노사관계도 원만하게 바꿔놨습니다. 작업자한테 권한 부여하고 카이젠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루미 평가는요. 생산성 품질 매우 향상되고 노사관계도 안정되고 그래서 80년대는요. 누미를 봐라. 미국 제조업의 부활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를 배우지 말고 왜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합작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슬슬 깨집니다. 그래갖고 2009년에는 완전히 생산을 종료하는데요. 깨진 이유는 일단 GM이 경영 악화가 돼갖고요. 도저히 못 견디니까 이제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도요. 이제 더 이상 합작 투자로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단독 공장도 많이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깨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본 일본 경영, 일본 산업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요다마에 대해서는요. 일본 자체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일본 경영이 구성되어 있는가. 도요타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7-5화는요. 일본의 쥐어짜기식 경영입니다. 다음화 기대해 주세요.